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임병선님이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횡계에서 휴가 중인데 초가을 날씨처럼 시원 상쾌합니다. 강원도 횡계. 시원하시겠다. 횡계는 또 뭐가 맛있나요? 안 가봤어요. 네. 왠지 제이비는 전국 8도의 맛집을 다 알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게자 들어가니까 닭고기가 유명한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초계국수인가? 강원도 그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냥 찍은 거예요. 그래요? 네, 그렇게. 네. 제가 너무 신뢰했군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반면에 더위 때문에 강제로 부지런해진 분도 계십니다. 이용기님. 잠들면 더워도 잘 자는 편인데 덥긴 덥나 봅니다. 지금 회사 나와서 에어컨 바람 쐬며 시선 집중 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일찌감치 올려주셨어요. 그럼 더워서 일찍 출근하신 건가? 그러니까요. 강제로 부지런해지신 거죠. 회사를 벌써 가셨어요. 그러니까요. 벌써 열대야가 지금 며칠째예요 도대체. 이제 새는 게 좀 지쳐요. 뭐 8월 말까지 그냥 이렇게 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리고 커피타임님, 오늘 아침은 숙제 하나 처리하고 방송을 기다리는 기분입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왜 그런지 아마 촌철님들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서울중앙지법이 새벽 2시 7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혐의, 계엄문건 사후 서명 및 폐기 혐의 등입니다. 영장 청구서 외에 별도의 의견서까지 제출한 특검팀은 법정에 10명의 검사를 투입하고 170페이지가 넘는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제시한 혐의는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와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범죄로 재구속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20분가량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관계자 상당수가 구속돼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범입니다. 내란범이 있어야 하는 곳은 세상과 격리된 곳이어야 합니다. 이건 법리 이전의 순리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재구속은 지체된 정의이자 회복된 정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로 두 개의 뉴스도 함께 묶어서 전해드리겠는데요. 최성병 특검이 어제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에 불복해 항소를 했는데 특검이 공소 제기 자체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면서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공소 제기한 것은 이걸 취한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이로써 형사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 됐습니다. 무죄가 확정이 된 거고요. 또 하나의 뉴스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쫓겨났다는 뉴스입니다. 이 위원장이 정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을 문제 삼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배제를 건의했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을 포함한 이 세 개의 뉴스를 아우르는 표현 딱 하나 있습니다. 뚫어뻥입니다. 국민의 더부룩한 책기를 뚫어주는 소식이다. 그런 점에서 뚫어뻥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완성태는 아니다. 혈은 뚫었지만 속을 싹 비운 건 아니다. 그래서 그 점을 지금부터 마저 짚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저 짚어드리기 전에 촌철님들의 반응 잠깐 살펴드리겠습니다. 1995님, 뉴스 보느라 잠은 못 잤어도 재구속 소식에 유쾌, 상쾌, 통쾌, 가벼운 마음으로 출근합니다. 라고 해주셨고, 샤시모드님은 법조련사 조은석, 법기술자 윤석열의 한판 승이라고 보내주셨고요. 8672님, 자승자박, 이제는 부디 미몽에서 깨어나서 스스로를 계몽하시기를.
네. 라고 해주셨는데 과연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GV 제네실수님은 오늘 조식은 치즈빵이라고 올려주셨는데 이게 벌써 뉴스가 나왔어요. 서울구치소의 오늘 아침 메뉴는 미니 치즈빵과 찐 감자 그리고 종합 견과류를 먹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병선님 윤석열 전 대통령 국민과의 싸움에서 이제 더위와의 싸움 시작인가요? 네. 그리고 오랑아빠님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모든 것이 서서히 제자리로 가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당분간 JB의 삐딱선 정신은 지켜져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JB가 좀 전에 뭐라고 했죠? 좀 더 짚을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반쪽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신병 확보도 반쪽에 그쳤다. 나머지 반쪽의 신병을 확보해야 속을 싹싹 비우는 추가 작업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반쪽이라 함은 김건희 씨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을 했었죠. 자, 압수수색 영장에 업무방해죄와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업무방해와 관련 윤상현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공범이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윤상현 의원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 이전에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한데 묶어서 주어로 지금 표현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의 주체로 적시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동일 주체 또는 공동 운명체로 특검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내란 사건에서도 엿보이지 않았습니까? 내란 와중에 김건희 씨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문자를 보낸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다음에 체포 직전에 김건희 씨가 김성훈 경호차장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 여기서도 전달해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도 김건희 씨가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이어서 김건희 씨의 신병까지 확보해야 비로소 뚫어뻥 1단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건 근데 시간 문제인 듯하다. 당장이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구체적 혐의는 이미 확보돼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데요.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이게 맨 앞순위를 차지하는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해당이 될 것이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3300님이 속은 시원하지만 아직 목에 호두씨 하나 걸린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 구속도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관련해서 9875님은 당연한 결정입니다. 이제 다음 절차는 재판받고 형 집행받아서 죗값 받아야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잠깐 전해드렸지만 김영선 전 의원의 숨겨둔 휴대전화 압수수색 대상이 됐을까 안 됐을까 궁금해 했었잖아요. 네. 관련해서 명확하게 그 핸드폰인지는 모르겠지만 특검팀이 왜 더 압수수색에 나섰는지 중앙일보가 보도한 게 있습니다. 네. 검찰 수사 내역과 수사기록 검토 등을 거쳐서 김 전 의원이 숨긴 휴대전화와 체험한 차량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그러니까 숨긴 휴대전화 이제 이걸 보면은 무엇을 겨냥했는지는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게 자택에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요. 거죠. 저희가 궁금했던 건 그건데 과연 그걸지 한번 그렇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조성욱 전 회장이 오늘 또 특검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네. 네, 김건희 특검의 그 조사도 많이 진전이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자, 이번엔 박정훈 대령 그 무죄 확정 관련해서 또 짚어야 될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박정훈 대령이 항명 혐의에 내몰렸던 배경이 뭐가 있었습니까? VIP 경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경로설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만 사태의 완전 종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실체적 진실에 과연 도달할 수 있겠느냐? 요걸 짚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조금씩 빛이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 희망적인 전망을 하실까요? 최상병 특검이 지난 7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김계환 전 사령관이 VIP 경로설 등에 대한 부하들의 진술이 거짓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자, 김계원 전 사령관은 박대령에게 VIP 경로서를 직접 전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는 부하의 전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했다면 진실로 다가가는 첫 번째 문을 연 셈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다만 김계원 전 사령관도 경로를 자신이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전해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진술이 확증이 되지는 않는다고 봐야겠죠. 따라서 한 개가 될지 두 개가 될지 세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진실의 문을 더 열어야만 합니다. 관련해서 최상병 특검이 내일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을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주목거리입니다. 김태효 전 차장은 VIP가 경로했다는 2023년 7월 31일 회의에 직접 참석한 사람입니다. 그를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이것도 주목할 거리죠. 근데 안보실에 다른 인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비서관 등등이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제치고 더구나 김계환 전 사령관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사람은 신범철 전 국방차관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제치고 먼저 김태효 전 차장부터 부른다? 뭔가 단서를 잡았기 때문에 김태효 전 차장을 먼저 부르는 것 아니냐. 이런 추정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김태효 전 차장은 바로 내일 출석을 합니다. 네, 내일 출석해서 과연 입을 열지 주목되는데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고 했을 때는 하나같이 다 부인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호랑이님. 이제 분리시키면 진실의 문은 더 열리지 않을까요? 그런 거고요. 라는 의견을 좀 보내주셨는데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관련해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자, 강희구 전 부속실장, 김상훈 전 경호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진술이 달랐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것이 이 두 사람에 한정되는 것일까? 그러니까요. 호랑이님도 아마 그거를 생각하시고 이런 의견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과연 그럴지 좀 지켜보고요. 그리고 또 종합적으로 뉴스들을 좀 살펴보면 이 김태효 전 차장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대통령 전 국방비서관 있잖아요. 그분이 아주 중요한 길목에서 여러 명과 통화를 좀 많이 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 어제 출국 금지됐죠. 이런 사람들도 또 차례차례 불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의 진술이 쫙 짜맞춰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말 그대로 이제 VIP가 재구속이 됐기 때문에 VIP 재구속이 이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안 미칠 것이냐. 이게 관전 포인트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고무천님, 박정훈 대령 원직 복직 가나요? 라고 의견 보내주셨는데 지금 해임 무효 소송 관련해서는 16일에 재판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 결과도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관련해서 법률 대리인이죠. 김정민 변호사 인터뷰가 3부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정민 변호사에게 좀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세 번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제. 여기서 마저 짚을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동 조치냐 완결 조치냐 무슨 뜻이에요? 자, 우선 강유정 대변인이 밝힌 국무회의 배제 사유를 들어보시죠.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기에 주의도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습니다. 네,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에서 밑줄 쳐야 하는 대목은 거듭이라고 하는 두 글자입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국무회의 배제를 결정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과연 이 조치는 이진숙 위원장의 행위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 조치일까요?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원에 의해서 주의 조치를 받았는데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같은 문제의 행위를 거듭했다면
제재의 수위는 더불어 올라가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 그렇게 놓고 보면 국무회의 배제를 주의보다 더 강도가 세든 제재 조치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걸 짚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기 힘들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결국 국무회의 배제는 추가 조치를 위한 선행 조치 아닌가 하는 추정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어제 출연했던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탄핵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을 통해서 위원장직 임기 종료를 강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을 이야기하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어제 기자들이 이진숙 위원장에게 자진 사퇴 의향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진숙 위원장은 이 질문을 일축하면서 자신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임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국무회의 배제된 건 아쉽지만 내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이 점을 좀 강조를 했죠. 토토로님, 초동 조치로 시작해서 감사원 판단으로 종결 조치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탄핵 사유는 뭡니까?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중대한 위반 행위여야 됩니다. 그런데 자 그럼 100번 양보해서 주의 조치에 끝난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였지만 중대한 것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주의 조치에 그쳤다고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강유정 그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에서 밑줄 쳐야 되는 게 거듭이라는 두 글자를 강조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랬는데도 그렇게 주의 조치까지 받았는데도 역시 동일한 문제의 행동을 했다면 이제 가벼움에서 중대함으로 옮겨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차곡차곡 쌓일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신원섭파님이 이진숙 위원장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싸우는 보수 여전사 이미지를 만들기가 목적인 것 같아서 말이죠. 라고 올려주셨고 아름다운 독도님은 이진숙 위원장의 저런 자세는 정신승리가 아니고 몽리라고 하는 겁니다. 몽리 이렇게 좀 꼬집어 주셨네요.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재반 현안에서 호혜적인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촉진해 보자고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찌 본다면 이건 전문가들도 다 이야기를 했던 거니까 어찌 본다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시점이 궁금한데 위성락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시점에 대해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못 박은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8월 1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달 1일 이전이다 이후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가급적 8월 1일 이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거기서 뭔가 원샷 타결을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위성락 실장은 이전이다 이후다라고 단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 보니까 아직 미국과 이 한미 정상회담 개최 시점에 대해서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직도 조율 중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또 뉴스가 전해졌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방위비, 특히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네.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또 올려달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성락 실장은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조금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하는 건 사실이다. 오호. 우리 기여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또 없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국방비와 주둔 비용은 일단은 항목은 다릅니다. 국방비라고 하는 것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만이 아니라 우리 어떤 그 국방 예산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하지만 주둔 비용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안 받아들이겠다는 뜻인지 그것도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큰 방향은 조금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하는 건 사실이라고 했던 것.
그러면 도대체 얼마까지 늘리겠다는 이야기냐 이걸 좀 봐야 되는 건데요. 나토 회원국 상당수 회원국들이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라는 국제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 흐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아마 현실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뉴스는 트럼프가 좋아할까요? 그런데 사실은 구체안이 나와봐야 되는 거죠. 예.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